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몽테스키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대통령의 권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의 상호 관계,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미국 선조들이 청교도가 102명이 종교 자유의 박해로 인해서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구성함에 건국에 있어서 신대륙에 있어서 군림하는 구대륙에 있어 군림하는 왕을 배제하고 로마 공화정에 있어의 통령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고 그리고 원로원의 의회와 그리고 종신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대통령제를 창설했습니다. 이 미국 헌법의 대통령제는 미국은 올해가 250주년이지만 나라의 건국은 250주년에 불과하지만 이 대통령제의 헌법은 23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재헌헌법을 제정한 이래 78년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여기 지금 피고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제의 관한한 미국은 역사가 깊고 그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수호자의 권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의회 권한 및 견제와 균형의 관계, 독립한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및 그 한계에 비추어 과연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역대 헌법상의 계엄 선포에 관해서 살펴보면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공화국 헌법은 헌법 제64조에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엄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77조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그 비상대권으로서의 성격, 발동 요건과 절차, 국회의 사후 통제 등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1공화국 헌법 당시에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19일 제주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 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내각 책임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인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율은 계엄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에 된 바는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3공화국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1962년 12월 26일 5차 개정 헌법 75조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에 관한 최초 판결은 1964년 7월 21일에 선고됐는데 6.3 데모 사태 때 대통령이 1964년 6월 3일 서울 지역 일원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64년 3월 이후에 점정한 데모로 민심이 불안했고 63 데모로 인해서 서울시 지역 치안이 극도로 곤란하여 이러한 비상계엄의 선포는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해서는 그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 10월 27일 04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안전 보장을 책임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선포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진 행위로서 헌법상 계엄 해제 요건이 있는 국회만이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82년에도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비상계엄이 요건 없이 선포되어 무효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64년도 판결을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요건의 전부는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지 못하는 것으로 유효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997년에는 비상계엄 체계화 좀 전에 79년에 판결에서 나온 대통령 서고로 박정희 대통령 서고로 인한 비상계엄 선포가 제주를 제외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 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의 지휘에서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구사단장 등 군부 인사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소위 12.12 군사 반란 사건과 5.18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먼저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종전의 판결과 같이 일견 헌법과 누구나 보아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는 판시를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면서 나아가 이 사건 내란 사건 이른바 신군부의 내란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서는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이 후자의 판시 판단 부분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확대 행위에 대한 판시로 형식적으로는 보이나 이것은 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을 판단한 판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국헌문화를 목적을 가진 자 그리고 피고인들 신군부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하여 선포하게 그 계엄 선포를 확대하도록 선포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신군부 인사 피고인들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이 신군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 내란죄의 피고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비롯한 노태우 구사단장 등 군부 인사들입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시는 군부나 특정 세력이 대통령과 정부를 강압적으로 무너뜨리고 도구로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리 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 행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헌 문활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이 대법원의 전자판지의 문제로 기결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후자의 판지는 결국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에 적용할 판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12상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 유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0년 12월 16일 선고한 2010도 5986 판결과 2013년 5월 16일 선고한 2011도 2631 판결을 원형하면서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판결은 모두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무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 제77조 당시 유신헌법으로 규정으로 보면 53조가 아니라 54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기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으로 대상이 달라 이 판례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두 대법원 판결의 특검이 인용한 두 대법원 판결의 판결 이후의 주요 요지를 보면 이 대법원은 당시 헌법 제1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사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는데요. 이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할 때 사전적으로 또 물론이와 사후적으로도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데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실제로 국회가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요컨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상 국회의 사전 통지나 사후 통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의 판지를 원형하여 이 사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24년 헌나 탄핵 심판 결정에서 사법심사 대상에 대해서 판단한 점의 문제점과 이것의 원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배척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 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를 주장하고, 두 번째로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계엄 선포의 사후 통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탄핵 심판 절차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그 헌법 법률에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2014년 헌가 5 사건은 헌법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4년 헌가 5 판결은 유신헌법 제53조가 제정되기 전에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로 근로삼권을 제한받은 자가 제기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심판 대상인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그 법리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창설한 법률이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규범 통제의 권한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의 헌법 77조 당시의 유신헌법 54조 3조가 아닌 4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사법심사 대상성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헌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탄핵 소추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대상이라고 해서 바로 심판 대상이 계엄 선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재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여 결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판시입니다. 헌법 규정의 존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근거로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우리 헌법 77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계엄 선포의 규정 어디에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후 통제의 수단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통제 수단은 국회의 사후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엄 해제 요구뿐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봐도 미국,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가긴급권은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고 사후 통제 수단으로서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와 또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것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대통령제의 권력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국민이 선출한 1인 대표인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판단과 그 극복을 위하여 조치하도록 국가긴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후 통제로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그 지속 여부에 대한 해제 요건을 부여하여 견제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40여 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 후 6시간 40분 만에 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행위는 헌법상 국회의 사후 통제로 종료되었고 그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당부당은 대통령으로서 정책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넘어서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이고 그 소추 사유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부적법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단한 바와 같이 종전에 계속 판단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계엄 선포 행위의 그 정치적 군사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나 선포의 부당에 관하여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